안녕하세요. 오늘 볼 종목은 수산세보틱스입니다. 이 종목 최근 차트만 보면 그냥 갑자기 튄 종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와 사업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시장이 왜 반응했는지, 그리고 이 반응이 하루짜리 테마인지 아니면 중기 스토리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수산세보틱스가 원래 어떤 회사인지. 둘째, 최근 뉴스와 공시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셋째,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로 봐야 하는지입니다. 1. 수산세보틱스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 수산세보틱스는 코스피 상장사이고 기본적으로는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입니다. 최근 회사 공식 사이트를 보면 적용 분야가 마이닝, 시벌 앤드 컨스트럭션, 데멀리션, 리사이클링, 일렉트리컬 워크, 시밴드 머린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단순 로봇 테마주로 보기보다는 건설 토목 강산의 체제 활용 현장 장비 쪽의 강한 산업 장비 회사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회사 공식 홈페이지상 제품군도 하이드롤릭 브레이커, 크러서, 멀티 프라세서, PULVERIGER, 시어 같은 어태치먼트 계열과 하이드롤릭 드릴 언드 어더 프라덕츠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수산세보틱스의 본업은 화려한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쓰이는 중장비 유압 장비 기반 제조업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종목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로봇이라는 이름만 보고 막연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 수혜가 나올 수 있는 산업 흐름과 공시로 확인된 자금 흐름, 사업 확장 방향을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최근 주가가 왜 갑자기 강하게 움직였나?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4월 8일 급등입니다. 수산세보틱스는 이날 상한가 29.81%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해설에서는 이 움직임을 이란 재건 사업 수의 기대와 연결해서 해석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즉 중동 휴전 및 재건 기대가 커지면서 건설 인프라 중장비 관련 종목들이 함께 움직였고 수산세보틱스도 그 흐름에 올라탄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종목의 급등이 회사 단독 초대형 수주 공시 때문이 아니라 우선은 산업군 기대감과 테마 수급으로 강하게 반응한 성격이 크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4월 9일에도 거래량이 크게 붙으면서 강한 변동성을 보였고 4월 17일에도 상승폭 확대 뉴스가 나왔습니다. 즉 최근 흐름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한번 불붙은 뒤 수급이 계속 들락날락하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할 포인트도 나옵니다. 테마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은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실제 후속 재료가 붙는지, 공시가 더 나오는지, 사업 확장 스토리가 기업 가치와 연결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테마 급등 뒤 흔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3월 공시에서 진짜 핵심은 따로 있다. 최근 공시를 보면 시장이 단순히 건설 장비 회사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이사 체제 변화. 3월 31일 공시를 통해 양희준 대표 임기 만료로 김병현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김병현 대표는 매일유업전략기획이사, 수산중공업 대표, 수산인더스트리 대표, 수산홈텍 대표 등을 거친 인물로 소개됐습니다. 이건 단순 인사 공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장은 이런 변화에서 경영 방향 재정비 가능성을 봅니다. 두 번째, 정관 변경과 신사업 목적 추가. 같은 날 주총 결과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의 생산 및 판매 사업이 사업 목적으로 추가됐습니다. 이것만 놓고 바로 신재생 대장주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회사가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방향성을 드러낸 겁니다. 시장은 이런 정관 추가를 종종 선반영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현금 배당 결의. 보통주 1주당 10원, 종류주 1주당 15원 현금 배당 총 배당금은 약 6억 2,400만 원으로 결의됐습니다. 배당 규모가 엄청 크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회사가 완전히 현금 압박만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다만 배당만으로 투자 매력이 결정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네 번째, 더 중요한 건 자금 조달과 지분 투자. 사업보고서상 2026년 3월 5일 이사회 결의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15억 원 규모 발행가액 1,986원 신주 75만 5,287주 납입 예정일 2026년 4월 23일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3월 9일 이사회 결의로 한국축산데이터 주식 18만 1,664주를 약 30억 원에 취득 후 지분율은 5.66%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시는 단순한 재무 이벤트가 아니라 회사가 본업 외에 데이터 스마트 축산 AI 기반 농축산 영역과 연결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3월에 정부가 농업농촌인공지능 전환 AX 전략, 농업데이터허브 구축, 넥스트팜 추진 등을 발표한 점을 감안하면 시장이 이런 지분 취득을 테마적으로 엮어볼 여지는 분명 있습니다. 다만 이건 아직 기대 수준과 실적 기여 수준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4. 그런데 이 종목 재무는 좋은가? 여기서 현실 체크를 해야 합니다. 정기주총 결과 공시기사에 따르면 제42기 연결 기준 수치로 자산 총계 2,680억 7,900만 원, 부채 총계 684억 4,600만 원, 매출액 2,293억 8,800만 원, 영업이익 189억 6,400만 원이 제시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적자 기업 이미지보다는 이익을 내는 제조업체처럼 보입니다. 즉, 이 종목을 완전한 껍데기 테마주처럼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주총 공시 기준 숫자만 보면 매출도 있고 영업이익도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웹에서 열람되는 일부 사업보고서 본문은 수산세보틱스와 직접 대응되지 않는 내용이 혼재되어 보이는 구간이 있어 사업보고서 전체 텍스트를 기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주총 결과 배당 결정 대표이사 변경 상장 사업보고서 요약 스니펫처럼 회사 식별이 명확한 공시 항목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도 그런 확인 가능한 항목 위주로 잡았습니다. 5. 시장은 왜 이 회사를 세보틱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보나? 이 종목의 포인트 중 하나는 역시 이름입니다. 기존 수산중공업에서 수산세보틱스로 이름을 바꾼 것 자체가 시장에선 단순 제조업보다는 로보틱스 자동화 첨단 장비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집니다. 2025년 4월 변경상장 공시가 이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공식 사이트상 적용 분야가 광산 토목회 체재활용 전기 공사 조선해양으로 넓게 잡혀 있고 ESG 페이지에서는 에너지 효율 장비와 저탄소 기술 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 실적 숫자 이상으로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전통 장비업체가 아니라 미래형 산업장비 플랫폼으로 변신 중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모습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냉정함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고 실적이 자동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정관에 신사업을 넣었다고 바로 매출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주가는 마지막에 수주, 실적, 이익 체력, 자금 조달 부담, 희석 우려가 결정합니다. 6. 이 종목의 강점. 이제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업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수산세보틱스는 현장형 산업장비 회사입니다. 실제 사용처가 광산, 토목, 해체, 재활용 등으로 명확합니다. 이건 말뿐인 테마주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두 번째, 최근 공시가 스토리 확장형이라는 점입니다. 대표 체제 정비, 정관 변경, 신재생 사업 목적 추가, 한국축산데이터 지분 취득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이 이 회사가 다음 그림을 그리고 있나? 라고 보게 만드는 재료가 있습니다. 세 번째, 테마 민감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실제 4월 8일 상한가처럼 중동 재건 기대감이 붙었을 때 탄력이 강했습니다. 이런 종목은 한번 시장이 재료를 꽂으면 변동폭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단타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런 점이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네 번째, 최근 수급이 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상한가 하루로 끝난 게 아니라 이후에도 거래가 이어졌고 4월 17일에도 상승폭 확대 뉴스가 나왔습니다. 수급이 완전히 이탈한 종목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7. 이 종목의 리스크.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 급등의 출발점이 실적 확정보다 테마 기대감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란 재건 사업 수혜 기대 같은 재료는 강하지만 그 자체가 곧바로 수산세보틱스의 수주 확정이나 숫자 개선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테마가 식으면 변동성도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상증자 부담입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규모가 아주 대형은 아니더라도 발행가 1986원 기준의 자금 조달은 결국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희석 이슈를 봐야 합니다. 특히 주가가 급등한 상태에서는 시장이 이 정도면 이미 재료를 반영한 것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신사업의 실체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축산데이터 지분 취득은 흥미롭지만 아직은 직접적인 실적 기여가 얼마나 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사업 연결은 스토리 단계에서는 매우 강하지만 숫자로 입증되지 않으면 주가는 다시 원위치하기 쉽습니다. 네 번째, 종목명과 이미지 변화가 과도한 기대를 부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보틱스라는 이름 때문에 일부 투자자는 순수 로봇 대장주처럼 접근할 수 있는데 실제 사업은 중장비 유압장비 제조업 기반입니다. 이 괴리가 커지면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8. 앞으로 봐야 할 체크포인트. 이 종목을 계속 볼 분들은 딱 네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첫째, 4월 23일 전후 자금 조달 관련 후속 공시입니다. 유상증자 납입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실제 납입 완료와 이후 자금 활용 방향이 중요합니다. 둘째, 한국축산데이터 투자 이후 후속 사업 연계입니다. 단순 재무적 투자로 끝나는지 아니면 스마트 축산데이터 자동화 장비와 연결되는 구체적 그림이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이 나오면 종목 성격이 한 단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중동 재건 테마 재점화 여부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 이미 그 재료에 반응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 뉴스가 다시 부각되면 재차 수급이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련 이슈가 식으면 차익 매물도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넷째, 정관 변경이 말뿐인지 실제 사업 확장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목적 추가는 분명 흥미롭지만 그 다음 단계인 프로젝트법 인설 비수주 등 실질 뉴스가 붙어야 시장이 더 크게 평가합니다. 9. 시나리오별 대응.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어떻게 봐야 하느냐? 시나리오 1. 가장 강한 시나리오. 중동 재건 기대가 다시 살아나고 여기에 한국 축산 데이터 투자 이후 스마트 장비 데이터 융합 스토리까지 붙으면 수산세 보틱스는 단순 건설 기계주가 아니라 산업장비 신사업 확장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은 종목명을 다시 소비하면서 한 번 더 강한 탄력을 줄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중립 시나리오. 테마는 살아있지만 후속 공시가 약하면 한동안은 급등 후 박스권에서 거래량만 터지는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타 세력은 붙어도 중장기 자금은 쉽게 못 붙습니다. 시나리오 3. 약한 시나리오. 유상증자 부담, 기대감 소멸, 후속 실적 확인 지연이 겹치면 최근 급등은 단기 가열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트상 급등 전 구간을 다시 확인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습니다. 10. 한 줄 결론. 수산세보틱스는 지금 시장에서 그냥 오래된 중장비 회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순수 로봇 대장주도 아닙니다. 오히려 전통 산업장비 본업 위에 사명 변경, 경영체제 재정비, 신재생 목적 추가, 데이터 기반 축산 투자, 중동 재건 테마 수급이 겹치면서 새로운 그림을 기대하게 만드는 과도기 종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무조건 간다보다 재료가 하나 더 붙느냐, 공시가 스토리를 실체로 바꾸느냐, 이걸 확인하면서 보는 종목입니다. 지금처럼 거래가 붙을 때는 분명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그만큼 후속 뉴스 없으면 흔들림도 클 수 있습니다. 즉 수산세보틱스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본업은 산업장비, 단기 주가는 테마, 중기 방향은 공시가 결정한다. 여기까지가 수산세보틱스 심층 분석이었습니다.